기자 홍사훈입니다. 월요일 홍사훈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주마다 월요일에 만나는 건축학개론이 아닌 인문학개론 시간입니다. 건축학개론. 건축학개론 영화는 보셨죠? 예. 네. 그래서 그 한가인 역할을 맡으신 우리 조수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비슷해서 괜찮았어 지금. 그리고 엄태웅 역할을 맡았다고 보기엔 약간 좀 거리가 좀 있긴 있는데. 닮았다. 박구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네. 제가 홍사훈 기자님 예전에 네. 메가 12대 할 때부터 봤거든요. 재래식 미디어. 재래식 할 때 봤는데 그때 그 이후로 항상 제가 제일 멋있게 느낄 때가 뭐냐면 기자 홍사훈입니다 할 때예요. 이상하게 멋있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할 때 달리. 아, 그래요? 예, 기자 홍사훈입니다. 제가 그 기자지 뭐 그럼 뭐 다른 게 뭐 그래서 다른 직업을 해본 게 저도 없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저렇게 나는 저렇게 멋있게 말하려면 뭐라고 해야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나의 정체성이 뭔가. 예. 나는 연구자 박구영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 연구자 박구영. 예. 괜찮네. 예. 뭐 예. 학자, 교수 이런 건 예. 저하고 정체성이 안 맞는 것 같고 연구자 박구영입니다. 예. 그럼 조수진 변호사는 변호사 조수진입니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치인 조수진입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저는 변호사를 제 정체성일 뿐 아니라 예. 제가 그렇게 많이 단련이 되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 조수진이 제일 좋아요. 변호사. 법조인, 변호사, 변호인. 어쨌든 저희가 사실 박 교수님하고 지금 몇 주간 계속 얘기한 것 중에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AI 이 기술의 어떤 그 신기술로 무장한 그 새로운 파시스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 네. 그 세대에 지금 오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딱 좀 트럼프가 그렇게 돼버렸어. 지금 그래서 내가 예. 약간 좀 소름 막 끼쳤거든요. 예. 야, 정말 딱 떨어지 타이밍 맞게 트럼프가 쳐들어가 버렸네. 이게 그러니까 적어도 예. 세계 경제 질서로 보면 예. 1970년대 형성된 경제 체제. 그러니까 19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공황 이후에 자본주의의 폐해를 어떻게 수정하면서 갈 것인가. 예. 그래서 케인즈 학파가 예. 주도를 했잖아요. 예. 어쨌든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큰 틀의 이념은 복지와 성장을 함께하는 민주적 자본주의. 그렇죠. 민주적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큰 틀의 세계를 주도하는 힘이었단 말이죠. 예. 그게 1970년에 시작됐고 1970년에 끝났어요. 그렇지. 40년대부터 시작돼요. 40년 시작해서 1970년에 끝난 거예요. 예. 그리고 197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야말로 금융 자본주의 가들의 요구에 따라서 세계 질서가 재편된 거거든요.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복잡한 얘기도 있지만 금융 자본주의의 질서예요. 예.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이 세계를 주무락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걸 2008년도에 그것이 큰 사형선고를 받았거든요. 금융위기 때. 예. 네. 그런데 그 금융위기를 해결해라. 즉 헤지 펀드들의 횡포를 해결해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라고 의무를 부여하는 게 오바마 정부였는데 그때 오바마 정부가 헤지 펀드들의 다시 말하면 금융 자본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줘 버렸단 말이죠. 가해자들의 손을 예. 들어줬지. 그러면서 생겨난 게 뭐였냐? 마가죠. 예. 마가가 그때 생겨난 거거든요. 왜냐면 미국 국민들이 일반 보통 국민들이 예. 오바마 민주당의 그 행태를 보고서는 예. 돌아섰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마가가 트럼프가 생긴 거죠.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했는데 예. 언제 마가가 힘을 갖게 됐냐? 바로 테크노크라티들이죠. 흔한 대로 말하자면 최고의 기술, 흔한 말대로 미국의 최첨단 빅테크들의 수장들이 예. 그걸 결합되면서 사실은 AI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떠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 사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그 AI 파시즘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제가 그 논리는 흠뻑 빠져들었어요. 네. 정말 그럴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다가 이제 끝나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부터 오늘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를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AI 파시즘 관련돼서 그 뒤로 관련된 연구를 쭉 하면서 예. 앞으로 가장 이 문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키워드가 뭘까? AI 이외에. 예. 그게 저는 코인이라고 봤어요. 코인. 코인? 예. 그 암호화폐? 예.
오. 그거하고 약간 거리감 느껴지죠. 거리가 있잖아요. 자, 무슨 엄청 말이냐면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지금 금융 자본 그러니까 해지 아주 즉각적인 강박적인 얘기를 하면 예. 해지 펀드들하고 테크노크라티가 손을 잡을까 싸울까? 돈은 예. 자본은 예. 중앙화돼 있나요? 탈중앙화돼 있나요? 지금은 중앙화 중앙화돼 있잖아요. 중앙은행이 발 중앙은행이 하는 거고 그 중앙은행과 말하자면 금융 자본주의가 한 묶음이잖아요. 그렇지. 예. 예. 그런데 지금 코인을 내세우고 코인을 앞세우려고 하는 세력들은 AI를 앞에 내세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탈중앙화를 탈중앙화를 내지. 예. 그러니까 AI 파시즘을 주로 앞에서 이끌어간다고 하기는 좀 AI 파시즘을 부추기는 예. 핵심적인 세력들이 코인을 통해서 이 헤지펀드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할 것인가, 예. 다시 말하면 금융 자본주의를 쓰러뜨릴 것인가, 예. 아니면 금융 자본주의와 합작을 할 것인가. 잡을 건가? 예, 이 점이 아직도 하나의 주목할 점이라는 거예요. 아, 그거 그럴듯하네요. 아니 예. 제가 보니까는 저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예, 기존의 전통적인 그 자본주의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화폐를 이용해서 여태까지 부를 독점해왔던 금융 자본가들이 예, 그 아까 말씀하신 코인 새로운 테크노크라트하고 그렇죠. 무릎 꿇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코인을 인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네, 코인을 만드는 사람들, 코인을 추앙하던 사람들은 똑같이 마가와 똑같은 논리가 있거든요. 코인이 왜 필요해? 저들을 중앙은행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헤지펀드들, 세계 금융 그렇지. 자본가들, 쟤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그렇죠. 걔네들이 세상을 망치고 있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해서 그렇죠. 만들어낸 거지. 그게 코인이잖아요. 예, 예. 그 코인은 다른 말로 하면 테크노크라티들, 즉 AI하고 결합된 파시즘으로 갈 수 있는 핵심 세력들의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예, 예. 탈중앙화, 탈영토화예요. 예. 오늘 아, 저희들이 영토. 예. 그것의 핵심 주제가 이건데 예. 그러면 마치 지금 트럼프가 예. 이 두 개를 결합시키고 있단 말이죠, 지금. 트럼프란 사람은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 보여요. 마가들한테는 나는 너희들 편이야. 예. 하지만 다른 행동을 보면 이 헤지펀드들하고 맞서지 않아요. 하나 끄들려 하지 지금. 가장 제가 보기에 앞으로 큰 문제는 AI 파시즘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를 보려면 코인의 변화를 봐야 된다. 만약 그렇다면은 어쨌든 권력을 잡고 있는 그 마가 세력과 권력들이 코인을 우리 같이 잘 지내자, 우리 같이 세상을 지배하자라고 한 거라면은 코인이 그러면은 누구는 그러니까 이게 금방 앞으로 이제 그렇게 크게 자산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예, 있죠. 계속 그럼 이건 어쨌든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가는데 코인이 예를 들자면 이걸 가장 빨리 눈치챈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시험 AI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죠?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잖아요. 예, 예. 페이팔이 뭐예요? 그 유통을 시켜준 거지. 그 환전을 결제 시켜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아, 결제 시스템.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 예. 돈 없이 네. 화폐 없는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예, 거기 예.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코인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 핵심 세력들이 다 지금 코인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잖아요. 피터 틸도 마찬가지고. 예. 다 이 핵심 멤버들이 지금 말하자면 마가와 빅테크를 연결하고 있는, 그래야 이것이 쉽게 말하면 마가와 빅테크만 가지고 AI 파시즘이 올까? 아니다 이거죠. 전 세계적인 AI 파시즘이 올 때는 여기에 금융이 붙어야 되거든요. 예. 금융이 어떤 식으로 붙느냐? 예. 코인과 붙을 것이다. 전통적인 화폐 금융 시스템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코인하고 만약에 이 세력이 결합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파시즘이 아주 우려되는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예. 그 첫 신호를 지금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럼 그걸 처음에 코인을 만들었던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뭐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네. 그 8장짜리 논문으로 시작해서 그렇죠. 그 만든 거는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렇죠. 똑같이 그 기존의 민주당의 그 전통적인 그 지지층들한테 배신감을 느꼈던 그렇죠. 월가가 이렇게 세상을 금융 시스템을 망쳐놨는데 예. 어떻게 걔네들 다시 도와줄 수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코인을 만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철학과는 반대되는 거네 그러면은. 반대될까 아닐까를 오늘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아, 그 얘기예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선 그래서 제가 출구를 해서 물어보니까 예. 얘기를 왜 하냐면 예. 문제도 아직 우리가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 음. 근데 출구를 보려고 하면 문제를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예. 첫째는 출구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요.
음. 한 시대의 출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은 내가 오늘 저녁에 먹을 게 없어. 그럼 먹을 거 어떻게 찾지? 이런 출구가 아니고 전 시대의 문제, 인류 전체의 문제잖아요. 지금 예. 이 문제는 예. 인류 전체의 문제는 항상 어떻게 출구가 열리냐? 새로운 이념이 생겼을 때 그로부터 출구가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념이 생긴단 말이죠. 예.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0년에 출구는 뭐였냐? 사회복지예요. 예. 수정자본주의, 민주적 자본주의. 음. 민주적 자본주의가 무엇을 추구냐?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대공황으로부터 생겨난 무수히 많은 문제들. 예. 다시 말하면 최초의 파시즘이죠. 최초의 파시즘을 극복하는 출구로 만들어내는 게 뭐다? 민주적 자본주의예요. 그리고 민주적 자본주의가 붕괴됐어요. 붕괴됐을 때 그 출구로 뭐냐?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후견주의적 관료주의로 인해서 붕괴될 시점에 그 출구로 마련된 것이 흔한 말대로 하면 신자유주의 내지는 금융자본주의 활성화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에 대한 출구가 뭐였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바마 정부였는데 오바마 정부 때 왜 출구를 마련하지 못했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새로운 이념이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념이 없어서 2008년 이후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우리가 공유할 만한 제도적 이념이 있나요? 어느 방향으로 가자가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합의할 만한 어렴풋한 합의라도 돼 있나요? 파편화돼 있죠.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념으로 말하면 이념적 헤게모니의 공백 기간이에요.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걸 인터레그넘, 즉 조선은 망했는데 고려는 망했는데 아직 조선이 들어지기 전 예. 권력 공백기라 하죠.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권력 공백기예요. 공백기에 그러니까 가장 위험하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력 교체기, 공백기. 그렇죠. 전쟁이 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네. 전쟁이나 파시즘이 나거나 뭔가 크게 뭔가 독재자가 독재 나타나 이렇다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이. 근데 여기서 출구를 마련한다는 건 뭐냐? 큰 틀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 방향은 모른다 아무도.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금 타이틀도 아직 못 돌렸어요. 아, 그랬어요? 제목도 멋있게 그려서 우리가 정했는데. 빠져서 들었습니다. 내가 좀 물어볼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 타이틀부터 먼저 돌리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AI 파시즘 그거 그러면은 아까 그 출구 전략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걸 갖다 AI가 파시즘과 결합해서 무서운 세상이 오는 게 뻔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게 지난 시간에 이제 그렇죠. 우리가 궁금했던 거란 말이에요. 방법이 없죠, 그거.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유일한 출구는 뭐냐? 예. 새로운 이념. 저는 이제 학자잖아요. 학자의 입장에서만 말하면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 이론적으로 가장 비관적인 수준까지 끌고 가라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이론적으로. 어. 이론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비극적 상황까지 가야 돼. 출구를 예. 찾으려면. 그래야 출구가 보인다 거기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아니고 이론적으로 그렇죠. 이런 이론적으로. 쪽으로 갈 거다. 그래서 제가 코인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탈중앙화 탈영토화된 이 코인과 예. AI 빅테크 그룹하고 결합돼서 새로운 형태의 빅 파시즘이 생기는 거거든요. 글로벌 빅 파시즘이 생겨나면 그런 것이 생겨난다는 전제 하에서만 출구가 마련된다 이거예요. 지금 적당하게 AI가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데 빛도 있고 어둠도 있으니까 빛을 좀 키우고 어둠을 줄이자 이런 식은 출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출구다. 말이 좀 말장난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이념의 부재 공백기에는 가장 이론적으로 비관적인 수준까지 끌고 나가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하는 거예요. 야, 그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때 말하면 대안이란 그래서 실천 속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예.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은 아니다. 이론가들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까 코인과 그러니까 제국의 결합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 아주 흥미로웠는데 그 부분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시죠. 그럼. 일단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비트코인, 예. 그다음에 뭐 흔한 말로 알트코인, 나머지 대부분 잡코인들. 예, 그러니까 뭐 여기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코인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코인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코인의 성격을 내가 이해하자는 거지. 음. 코인의 성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화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쭉 공부했잖아요. 화폐가 가장 강력한 힘 어디서 나오는가? 가치의 저장. 가치의 저장. 예. 근데 가치의 저장으로는 뭐든지 가치는 저장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얘도 가치를 저장하고 있고 종이도 가치를 온 세상이 가치를 저장하고 예. 있는데 왜 화폐만이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는가 하는 거잖아요. 쉽게 그러니까 퍼뜨릴 수 있다는 거. 교환의 힘이잖아요. 예. 교환의 힘인데 교환의 힘이 발휘할 수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능력이 뭐냐는 거죠. 쪼갠다 했잖아요.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예, 분할. 쪼갤 수 있다는 거. 모든 걸. 물건은 예. 쪼갤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돈은 물건을 쪼갤 수 없는 있으니까요. 물건을 쪼갠 상태로 팔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 화폐의 가장 막강한 힘은 뭔가를 분할하는 것이고 또 분할시켜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화폐 앞에서 모두가 분해야 된다 하는 것이 화폐의 힘인데 예. 그 화폐가 실물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 자신도 분할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화폐가 실물적 성격을 사라지는 것부터 유령 수준의 화폐가 탄생하면 거의 이게 분할이 무한대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온라인상에만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화폐가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갖는데 지금까지 그 화폐는 누가 통제한다? 국가가 통제한다는 거죠. 중앙은행이 쉽게 말하면 국가가 통제하는 겁니다. 국가가 통제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싫으면 떠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예, 싫으면 떠나라고 할 때 떠날 수 못 없는 게 떠나지. 못 떠나는 게 예.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예. 지금까지 인류가 예. 오랫동안 싫으면 떠나라고 떠날 수 없는 게 가족하고 국가예요. 지금은 가족도 거의 떠나고 있습니다. 싫으면 떠나라고 하면 싫으면 가족 안 만들어요. 국가 안 만들 수 있나요? 그럼 불가능하죠. 국가 바깥이 있나요 없나요? 그럼 무인도라도 가야 가능하죠. 국가 바깥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 바깥은 없다는 이 조건 때문에 국가가 화폐를 중앙 통제하는 거거든요. 국가가 화폐를 중앙 통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본가들을 위해서 지나치게 특히 금융 자본가들을 위해서 국가가 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의 경험을 예. 통해서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국가를 해체시켜 버리자. 코인의 핵심은 그거예요. 맞아요. 예. 코인은 단순히 그 코인이 오르냐 그러냐 문제가 아니고 좋냐 나쁘냐 이러면 좋으냐 나쁘냐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코인의 발생은 국가 즉 우리가 국가로부터 엑시트 하자는 말이에요. 저도 사실 처음에 그래서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는 예. 이게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돌아다닐 수 유통될 수 있다면은 가장 정의로운 화폐일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불가능하겠구나. 그 생각은 했었어요. 사실 이론 그대로 하면 비트코인의 그 원리, 원칙, 이념에 따르면 그야말로 공산주의 사회예요. 국가를 해체하는 겁니다. 예. 공산주의 핵심 그거예요. 국가 해체거든요. 국가 해체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 통제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분할을 해요. 예. 화폐를. 그럼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특정 세력이 특정 생산물을 생산 수단을 독점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가능한가? 실제로 가능한가? 라고 하는 논리하고 오늘 주제하고 똑같이 연관돼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여기서 질문을 멈춰놓고 오늘 주제 들어가 보자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나온다. 예. 그럼 오늘 주제가 제국의 제국. 기관이잖아요. 예. 지금 미국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국은 지금 미국을 말하는 거고 네. 무덤 속으로 들어갔는 줄 알았던 그 제국주의가 네. 다시 튀어나왔는데 그게 우리가 가장 선진국이라고 착각했던 미국에서 지금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제국주의라는 게 뭐냐는 거죠. 일단 예. 제국주의. 우리가 제국주의군 옛 중국, 우리가 명나라, 청나라, 원나라 이게 제국주의잖아요. 예. 로마도 제국주의잖아요. 예. 그 제국주의라는 게 뭐냐 이거죠. 속국을 거느리고 속국을 거린다만 다른 표현을 하면 주권이 내부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권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권자는 법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제국을 움직이는 자가 제국 안에 속하는 게 아니고 제국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첫 번째로 영토를 가지고 있고 예. 그 영토 안에서 자기가 가장 중심에 있어요.
근데 중심이란 건 거의 점이거든요. 거대한 중국 대륙의 주권자는 단 한 명이라니까.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단 한 사람만 주권자인 겁니다. 자, 20세기 2000년도에 들어와서 제국이란 책이 나왔어요. 이탈리아의 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하고 미국의 학자 마이클 하트라는 사람이 공동 저술을 한 거거든요. 제국. 예. 우리나라에 번역되고 나서도 사회과학계에 가장 강력한 토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분이 다 진보적인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마치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20세기의 자본론이다. 또는 20세기의 공산당 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의 논점이 나왔다. 그러면 제국하고 제국주의가 무슨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 첫 뭔 번째 차이가 주장이 있을까? 뭐냐? 비슷해 첫 번째 보이는데. 주장이 뭐냐? 예. 이제 제국은 탈영토. 영토가 따로 없다. 아까 제국주의는 영토 영토가 개념이라고 있죠. 하셨잖아요. 그렇지. 제국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이 다 영토를 먹는 게 싸움이잖아요. 영토 싸움이었지. 그런 건 사라졌다.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 이제 그게 탈영토가 없는데, 그게 없는데 뭔 제국주의요? 그게 제국이란 거예요. 제국주의가 아니고. 제국 그게 뭐? 제국은 제국은 첫 번째 예. 땅 따먹기를 하는 땅을 늘려서 영토를 통해서 여기까지가 우리 제국이야. 예. 이런 것은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것이고 이제 21세기는 그런 건 통하지 않는다. 그럼 끝났다 이제 그런 시대는. 첫 번째가 이 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이 동의하지 않냐는 빨리 가면 안 됩니다. 아까 그러면 코인 비슷한 얘기가 자꾸 그렇지. 떠오르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똑같은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국주의는 없다. 예. 영토를 확장해서 예. 지배하고 통제하던 시대는 끝났다. 예. 그러니까 탈영토화 그리고 누가 이 제국을 이끌어가는 단 한 사람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탈영토와 탈중앙화를 주장합니다. 그 코인인데. 예. 그럼 그 제국의 주인은 내가 결론부터 먼저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예. 결론부터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제국의 주인은 그럼 아까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우려를 표했던 그 테크노크라트 얘네들을 말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워싱턴 DC가 여전히 예. 미국 워싱턴 DC가 여전히 예. 강력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지금은 UN, IMF, G7, 다국적 기업, NGO 등 마치 신경망처럼 네트워크화된 제국은 네트워크지 특정 중앙이 있지 않다. 독점하는 자가 없다. 일방적으로 어딘가가 중앙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런 제국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게 이제 그 논점이 그렇죠. 있었는데. 이 책의 핵심적인 논점이에요. 그러면 그게 혹시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제국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온라인 기반으로 움직인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세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빅브러더 없습니다. 그냥 각자 자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제국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무슨 뭘 해야지 해서 조직을 만들고 네, 뭐 그런 거 무슨 없다는 회를 만들자 이런 그렇게 게 해봐야 안 된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모든 건 그런 실패할 거군요. 수밖에 없는 시대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도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시도는 끝없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시도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 진단이 쉽게 틀렸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트럼프처럼 하면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제국의 시대가 왔는데 제국주의는 이미 종말을 고했는데 그렇죠. 지금 트럼프의 행동은 제국주의. 제국이 아니고 제국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럼 트럼프가 자기 파멸적인 결론을 맞게 될 거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 그런 말은 안 했지만 2000년 되니까 트럼프를 몰았을 때니까 아직.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제국을 오늘날로 말하면 아까 말 신경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제가 AI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또는 보이는 온 오프라인의 모든 네트워크망이 제국을 형성하는 것이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제국이다. 여기서 누가 중앙관리 그러니까 CPU는 없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정보 처리 장치가 있는 것이지 그 모든 정보를 하나에서 컨트롤 타워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국은 없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저도 방금 그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게 실체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게 뭐라고 그래요? 유토피아죠. 유토피아란 말이 뭐예요? 토피아는 땅이란 말이거든요. 유는 없다는 말이고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없는 땅. 그래서 사실상 무장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는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없다는 거죠. 거지. 아, 자 그러면 어? 아니야? 무가 그거 아니야? 엄태웅님 너무 응. 어려워요. 무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없는 좀 더 건데. 어렵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예를 들자면 예. 숫자 0은 예. 예.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숫자 0은 없는 방식으로 있죠. 아, 없다는 걸 뜻하죠. 없는 네. 방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값은 없지만 점은 0은 위치값을 갖잖아요. 위치값. 0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천지가 개벽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지만 없는 방식으로 있는 것 이것이 신자거든요. 이 신적인 지위를 하는 거란 말이죠. 기하학에서 점이 신적 지위를 하듯 대소학에서는 0이 신적 지위를 하는 거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불교에서는 공이 그런 거거든요. 공이라고 예를 들자면 우리 옛날에 무소유란 말 들어봤죠. 무소유. 네. 법정 스님 말할 때 네. 무소유. 네. 무소유는 소유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거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한다. 그래요? 그러면 무의식은 있는 겁니까? 없는 의식입니까? 아닙니까? 다 이런 것들 혁명이란 건 뭐냐? 혁명이란 것은 긍정과 부정을 사이에 있는 거예요. 모든 혁명 사고는 무소유도 그러니까 소유도 한 것도 아니고 소유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 소유했지만 안 소유하지 않은 것이고 갖기도네. 그렇죠. 어.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어. 그게 모든 혁명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문명을 한 방에 뒤집는 가장 인지적 혁명은 여기서 온 거거든요. 신은 존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신은 없잖아요. 없는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다 똑같은 사고 방식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왜 나가신 거야? 그런데 미국 얘기, 제국 얘기. 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갖기도. 제국은 없지만 실체한다. 예. 아, 이게 가장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는 장소는 없지만 있어. 예. 그러면 제국의 특징을 조금 더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감을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국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 세계 힘들의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힘들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세상은 더 이상 이 네트워크를 제거하고 독점적 권력을 영토를 다시 선을 긋고 어딘가에 중앙 점을 찍는 모든 시도는 실패한 시대에 진입했다. 실질적인 영토에 점을 찍는 거는 안 된다. 네. 그런 시대는 실패한다. 그러면 예. 이 시대는 뭐가 오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거예요. 왜? 제국의 시대는. 제국 시대 왜 전쟁이 없냐? 외부가 없잖아요. 그렇지, 필요 없지. 영토가 없는데 어떻게 예. 지금 해서 이런 공부를 할 때는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돼. 이러는 걸 생각하지 말고 사유를 확장해야 돼요. 아니 그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연구자하고 연구자들의 태도를 하고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이게 옳으냐 그냐를 빨리 판단하면 연구를 못 해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연구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구자가. 변호사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 좋으신 분들은 연구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판단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좀 미련한 듯 그래? 한번 생각해볼까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풀고 한번 근데 두 들어볼게요. 분이 지금 특히 조 변호사님 그게 안 돼. 지금 말이 돼? 계속 그 생각하고 있어. 나도 좀 오늘 좀 물어 뜯어도 돼요? 그래요. 하여튼 되죠. 어떻게 하셨지?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실제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다음에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게 2000년대 우리 시대를 이해하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책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까지예요. 그럼 이 책에서는 제국주의 시대는 끝났고 제국의 시대가 온다. 제국은 탈영토와 탈중앙화의 특징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특정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있다. 그렇다면 이 제국이 작동하려면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내부와 외부가 없으니까. 물론 지금 이론적 훈련이 안 되는 분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말장난을 하냐 할 수 있지만 조금 하다 보면 아까 왜 우리가 지금 이 AI 파시즘 시대를 어떻게 사유할지를 연습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전쟁은 뭘로 바뀌느냐? 경찰 활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경찰 활동이요? 이제 전쟁이 아니라 치안인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맞네. 바로 그 그거는 얘기입니다. 맞네.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아니라 제국을 진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은 끝없이 자신들의 활동을 뭐라고 한다? 경찰 활동. 경찰 활동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걸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걔네들은 이거 전쟁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작전이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미국의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의 대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 공화국, 맞아요. 세계 공화국의
경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의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마약을 팔고 이러니까 우리는 딴 나라든 뭐든 가서 잡아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폴리스 액션인 거예요. 폴리스인 겁니다. 밀리터리가 아니고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미 2000년대 그 책에서 이제 말했다. 제국의 시대에는 예. 전쟁이란 말을 안 쓴다는 거예요. 예. 끝없이 치안 활동을 한다는 거지. 예. 왜? 마치 이 모든 게 마치 일국적인 국민국가의 패러다임을 소환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그러냐? 근데 트럼프는 일부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으니까 우선은 이 이론적으로는 두 번째가 그랬다. 예.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좋냐 나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당연히 나쁘지. 이 제국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당연히 나쁘지. 그게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트럼프를 보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때 사람들은 이게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2000년대 막 돌았을 때만 하더라도 아 이제 누가 패권을 차지할 수가 없네. 패권국이라는 게 없어. 다 패권을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다. 그렇지. 이렇게 예. 다 분산되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예. 패권이 없네. 어. 그래도 이게 위험한 건 아니야? 아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위험하고 안 하고는 모르겠지만 다중이 있잖아. 다중 똑같이. 자 제국이 이론이 맞다면 제국의 위험성도 있지만 동시에 그 제국에는 또 누가 있냐? 다중이 있다는 거지. 다중을 믿 다중은 뭐냐? 믿자. 일단 국민국가의 국민이 아닌 거예요. 특정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네트워크화되게 되는 개인들. 집단 지성. 그렇죠. 집단지성보다 더 흐트러진 거죠. 예. 그러니까 다중지성이죠. 정확히 말하면. 다중지성이 가능하지 않아? 예. 그리고 그것은 마치 이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뭐예요? 질 딜레지라는 사람 들어봤죠? 처음 아니요. 들어봤어. 아 진짜예요? 예. 우리 시청자들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질 딜레지. 딜레즈 처음 들어보세요, 진짜? 네. 질 딜레즈, 어. 펠릭스 갓다리 이런 사람 처음 들어봐요? 댓글 써주세요. 저만 처음 들어요. 진짜 아 변호사님들 이런 공부를 안 하시구나. 지금 철학자예요? 예. 철학자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름 특이하네요. 프랑스 프랑스 사람이겠죠. 사람인데 프랑스 푸코 이후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금 세계 지성의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문사회 분야의 학자들이 네. 질 딜레즈를 참조하지 않는 리퍼런스하지 않는 학자는 거의 없을 정도로 아 그래요? 엄청난 학자입니다. 이 질 딜레즈의 생각 중에 가장 강력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리좀이란 말이 있어요. 리좀. 리좀.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방식이 나무처럼 나무를 보면 줄기가 있고 쭉 이렇게 하이라키식으로 돼 있잖아요. 예. 네. 밑에도 그렇고 예. 역sak 삼각형이 두 개로 마름모식으로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예. 그런 방식의 사고가 아니라 세상은 마치 고구마 뿌리 밑에서 뻗어나가는 방식 있죠. 고구마가 보면 줄기가 있고 여기 뭉쳐 막 예. 하잖아요. 감자들 또는 땅콩이나 이런 거 보면 예. 이런 걸 리좀이라고 하거든요. 리좀.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 마치 아까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탈중앙화된 탈영토화된 제국이 만들어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똑같이 탈국.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아주 쉬운 말을 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국 주식하고 코인하는 친구들은 다중일까? 대한민국 국민일까? 물어볼 수가 있죠. 다중적 의식이 강할까? 국민의식이 강할까? 다중의식이 더 강할 것 같다는 생각.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다중의식으로 전 세계가 신경망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사회가 온다면 예. 그렇다면 아까 제국의 이런 것들도 막아낼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세계는 점점점 영토, 국민국가 영토를 기반으로 키워서 제국주의를 형성하는 시대가 끝나고 제국 내에서 다중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전망한 거죠. 그 제국이 그러니까 과거의 제국주의처럼 예. 어떤 특정한 어떤 이해관계가 목적을 갖고 있는 특정인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니까 네, 네. 이 제국은 전체적인 집단 지성으로 예.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형태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죠. 제국이 만들어진. 예, 구조적 낙관주의라 하죠. 그러니까 구조적 낙관주의고 처음에는 이 책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진보 진영에서도 와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진보 진영이 집단지성 이런 말을 좋아하게 된 그 뿌리로 가보면 이 책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어쨌든 제가 지금 그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 예.
그 제국이 말씀하신 그 제국이라는 그 개념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이론이나 어떤 그 개념에서만 이데올로기 상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좀 먼 나라 얘기 아니냐. 실체는 전혀 그거하고는 다르게 돌아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오로지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AI, 예. 빅테크, 음. 코인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바로 이 제국이에요. 음. 일론 머스크나 예. 예를 들자면 예. 피터 틸이나 이런 친구들이 다시 말하면 이들도 원래 실리콘밸리의 좌파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좌파들이 기술적 힘을 가지고 예. 다시 말하면 제국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국주의라고 말하지만 저들은 지금 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네. 머릿속에서만 생각했던. 근데 그건 우리는 아니 그거 새로운 파시즘 아니야? 네. AI 파시즘 아니야? 이렇게 지금 네. 의심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프레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이 현실에 맞냐 안 맞냐 이런 문제가 현실에 맞냐 안 맞냐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의 대화인 거고 조금 수준을 높이면은 이 프레임이 저 프레임과 경쟁력이 어떻게 있어? 저 프레임에 대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하려면 저들이 어떤 프레임에서 위에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분들이 직접적으로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 이론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지만 그 원천으로 가보면 지금 AI 테크노크라티들이 코인과 결합시켜서 하는 모든 이론들을 보면 제국의 패러다임이다. 물론 트럼프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제국의 패러다임보다는 제국주의와 결합된 제국. 예. 그래서 이게 제국주의의 기화이냐 제국의 기화이냐 혼돈되는 거죠. 사실은 제국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도 중요하지만 제국이라는 프레임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말씀하신 그 일론 머스크나 피터 틸이나 이런 그 제국을 꿈꿨던 예. 과거에 자기들이 머릿속으로만 생산했던 그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자기들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탈중앙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란 나라도 필요 없어. 전 세계를 다 똑같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뭐 북한이든 중국이든 네. 다 똑같은 우리는 이 공동체 하나일 뿐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권력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예. 다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야. 화폐도 우리가 그렇죠.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야. 이걸 예. 누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처럼 미국이 어렵다고 해서 막 연방준비제도에서 그냥 달러 찍어내고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없어. 예. 이런 걸 표방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어쨌든 세상을 자기들이 꿈꿨던 세상하고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보는 거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꿈꿨던 세상은 이런 세상은 아니었잖아요. 이번에 트럼프가 그 납치를 벌인 거를 이거는 경찰 활동이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가? 그 사람들도 자, 일론 그러면 머스크 지금 아무 메시지를 안 내잖아요. 일단 이것은 판단을 중지하자. 제 제안을 드릴게요 우선. 이거 이론적으로는 이걸 판단 중지라고 그래요. F4캡 괄호를 친다. 괄호를 쳐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빨리 성급하게 맞아 안 맞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거기로 끌려 들어가면은 이게 예. 블랙홀 끌릴 것 그렇죠. 같아요. 괄호를 쳐놓고 나서 그 다음에 현재 미국을 보자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은 미국 트럼프의 행위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는 거죠. 이전에 다시 말하면 미국이 세계 패권의 지위에 등장한 이래로 지금까지 한 모든 행동이 있거든요. 외국의 주권에 개입한 것. 예. 무수히 많은 역사가 있단 그렇지. 말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역사가 예. 있어요. 이게 낯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낯선 게 아니란 말이죠. 파나마부터 뭐 이라크 뭐 거의 안 가본 데가 예. 세계에 자신들의 이런 행위를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예요. 예. 자, 그런데 이번에 행위하고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즉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지위를 누려왔잖아요. 예. 그리고 그 구조가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유엔 나토 체계 또 G7의 체계잖아요. 유엔 나토 가트 G7의 체계인데 나 유엔 인정할 수 없어. 가트? 그렇지. 노. 노. 예. 자유무역? 노. 예. 나토도 부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지금. 예. 그럼 이 현상은 뭐냐는 거죠. 첫째는 지금 현재 세계 질서 즉 구조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인식하는 힘의 균형이 힘과 구조와 힘이 불일치하다고 자기들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역량에 이 구조가 맞지 않다.
나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어. 깨겠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쉽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조는 우리들의 힘에 적당하지 않아. 음. 깨야 되겠어. 이게 이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아까 우리 가로쳐놓은 건 나중에 생각하고 그러면서 트럼프하고 이전에 다른 나라를 침범하거나 침공하거나 내정에 간섭했던 모든 것하고 지금 현재 트럼프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제까지는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할 때 반드시 그 근거가 딱 하나예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그게 표면적으로는. 없어요. 네. 앞으로는 안 하겠다. 인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국민 국가는 기본적으로 주권이 있고 주권 바깥에는 주권을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인권이거든요. 인류가 합의한 예. 인권을 위해서는 주권도 다소 제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인권 필요 없어. 왜 인권? 상업적 이유로도 주권을 제약할 수 있다. 예. 이러면 그건 국가가 아닌 거예요 이미. 다시 말하면 남미의 지금 이런 국가들은 트럼프나 미국 입장에서는 국민국가 체제 아니다, 끝났어.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국가적 질서 체계로 보면 서로 대화가 미친놈이지 그냥. 하지만 그들을 눈으로 보면 아니 국민국가 체계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그런 얘기를 해. 그 국민국가 체계는 끝났고 그래서 나는 제국주의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제국의 청소를 하는 거지. 청소, 예. 경찰 역할을 예. 해서 저 범죄자들이니까 그렇죠. 저 다른 국가가 아니고 우리 제국 내에서 나쁜 놈이니까 저걸 그렇죠. 우리가 잡아오는 거다. 청소하는 거예요. 특히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 아메리카는 최소한 아메리카 내에서는 우리가 지금 정리하는 거야. 정화시키는 거야. 경찰 활동이야. 대신 나도 그러면 유럽에는 좀 덜 간섭할게. 예? 그래서 새로운 몰로주의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예. 새로운 몰로주의라고. 예? 돈노주의라고. 돈노주의라고 돈노 독트린이란 말 표현까지 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그냥 와 트럼프 바보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정교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있죠, 있다는 거죠. 그건 정교한 뭐는 예. 의도됐든 안 됐든 예. 현재의 국제 질서와 체계가 현재의 국가 간 파워의 차이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 실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 지금 국제 질서가 미국에 부여한 힘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큰 힘이 있는데 이 구조는 너무 성가신 구조다요. 자기들이 너무 그러니까 힘으로 구조를 바꾸겠다는 논리예요. 그게 전통적인 제국주의인데 사실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럼프는 예. 제국주의라고 된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를 통치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예. 영토화, 중앙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우리는 그것까지는 안 하겠다. 경찰 활동하는 거라니까. 예. 경찰, 저 마약 범죄, 무슨 범죄 계속 그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나라 국민들이 주권이 있는데 이런 개념 자체가 다 옛날 개념이라고 보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제국이라는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런 제목을 쓰지는 않죠. 이런 개념을 쓰지는 않죠. 하지만 그 밑에 학자들이 다 이런 게 하고 있겠지. 예?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그런 데는. 그냥 우리 힘에 맞지 않아 지금 구조가. 유엔 체제 부정해. 나토도 내가 그린란드 가는데 나토가 방해된다? 그럼 나토 해체. 그 부분은 제가 일견 이견이 있지만은 받아들이고 그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트럼프가 아닌 그 뒤에 이제 마가 세력이 꿈꾸는 그 제국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걔네들이 꿈꾸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안 가는 것 같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제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첫 번째 선봉장으로 지금 얼굴마담으로 나와 있는 트럼프가 계속 이거 갈 수 있는 거냐. 그럼 이 제국의 시대에 정말 귀환하는 거냐. 그게 사실 우리는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한 이제 질문 하나 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건 법에 의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힘에 의해 세계를 움직이는 건가요? 힘이지. 힘이죠. 힘에 의한 예. 현상 변경이잖아요. 예, 예.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미국이 항상 주장했던 건 뭐였죠? 힘에 의한 현상 하지 변경 마라. 반대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미국은 뭐 하고 있죠? 그거 하고 힘에 있어. 의한 현상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면서 예. 이건 제국주의의 논리인데 예. 제국의 논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국의 논리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제국주의적 논리를 가지고 제국주의적인 이 작동 방식을 제국의 논리를 하고 있다. 즉 그게 탈중앙화, 탈영토화, 네트워크의 권력.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런 말 안 중요하지만 적어도 지금 세계를 움직여 가고 있는 예. 미국의 예. 빅테크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세계.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 막 그런 이상 세계 옹호처럼 매일 나와 떠들어요. 예. AI가 오고 그래서 나중에 트럼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아 그래 에너지가 문제고 물이 문제야? 지금 그럼 어떻게 해? 옮겨야지. 일론 머스크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에너지가 우리 지금 저 반도체 만드는데 에너지가 문제고 물이 문제. AI 컴퓨터 센터 만들면 에너지가 문제야, 물이 문제야. 예.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 그래? 우주에다 하면 되지. 그 얘기도 있었어. 우주에다 하면 되지. 우주 하면은 거기 차가우니까는 예. 에너지도 그 별로 안 들고 그런다고 그랬어. 자, 그 모든 이야기들의 기술적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뭐가 문제냐? 이제 제가 이 책을 비판하려고 하는 지점이에요. 예. 이 책이 맞냐 그러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비판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엉뚱한 비판할 수 있어요. 예. 맞냐 그러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길게 보면 맞을 수 있죠. 예. 쉽게 말하자면 앞으로 100년 뒤에 이런 제국의 시대가 올 수 있죠. 예. 제국주의는 끝나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체적으로 고통받는 자 입장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당장 고통받는 사람 입장에. 다시 말하면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예. 또는 콜롬비아에서 또는 그 밖에 다른 많은 나라에서 특히 가장 큰 고통받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무슨 말로 들릴까요? 그러니까 저는 안토니오 네그리하고 마이클 하트라는 사람이 진보적인 사람이고 20세기에 좌파의 말하자면 바이블 같은 책을 썼다는 칭송까지 받으면서 널리 확보됐지만 이 이론들이야말로 여전히 전통적인 우리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즉 고통받는 그 현장에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크게 낙관적으로 구조적 낙관을 보면서 이건 유럽에서 교육받은 성인 백인 남성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이 제국으로 가냐 제국주의냐 이런 논쟁도 중요하지만 프레임 싸움도 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프레임이 뭐가 필요하냐? 고통받는 현장에서 일상적 실천으로부터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잠정적 결론이에요. 좀 허망한가요? 아니 약간 허망하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지금의 그 트럼프가 뒤에 있는 그 마가 세력들이 네.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세상이 오는 거냐? 나 그럼 빨리 코인 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네.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국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가는 변하긴 하지만 사라지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은 사라지진 않아요. 다만 한국은행이나 중앙은행이 코인을 자기 포섭할 것이냐 아니면 공존할 것이냐 아니면 포섭 당할 것이냐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예. 탈영토화된 돈이 그렇듯이 코인이랑 그렇다 했잖아요. 예. 오늘날 모든 새로운 기술은 탈영토 탈중앙이에요. 예. 이건 거스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더라도 이건 예.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그거는 뭐 전 세계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변화는 예. 사회적 문화적인 변화까지 반드시 와요. 예. 그런데 그게 코인도 그것의 정점에 있다. 그러니까 인류를 지난 적어도 100년 동안 인류를 완전히 바꿔왔던 중앙은행, 주도해왔던 중앙은행과 헤지 금융 자본가들이 다시 말하면 이 빅테크적 기술로 무장해서 이상한 돈을 만들어가지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니 제가 만약에 한국은행을 총재라고 생각해봐요. 예. 비트코인 너무나 괴물 아니겠어요? 처음에 나타났을 때 예. 근본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괴물이잖아. 예. 근데 금방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안 사라져요. 예. 심지어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세계 최고의 권력자들 아닙니까? 월스트리트 처음에는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렇지. 예. 콧방귀도 안 꼈어요. 예.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산으로 편입을 시켰죠. 지금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공존하려고 합니까? 편입하려고 하니까 편입 당하고 싶어 합니까? 편입하려고 하지. 편입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편입하려고 하죠. 예. 편입 당할까요? 공존할까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나 이런 친구들은 월스트리트를 자기들이 편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엄청난 그렇지. 글로벌 재앙이지, 빅파시즘이 온다는 겁니다. 재앙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국가는 저는 뭐라고 하냐면 국가는 선도 악도 아니다. 예. 국가를 함부로 선악의 잣대로 보는 순간 더 큰 재앙이 온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 국가는 선악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형태의 다시 탈영토화, 탈중앙화된 것들을 기술적 유토피아 이론으로 쉽게 도망치지 말고 다시 말하면 현실적 국가 안에서 구체적 고통이 있는 곳으로부터 문제를 찾아내서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신경망으로 이런 탈중앙화, 탈을 이용하고 같이 함께하는 건 좋지만 권력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지금 세상이. 그래서 저는 아까 출구를 계속 찾지만 예. 예. 출구를 찾기 전에 이런 형태로 이런 돌아가고 극단적인 비관적인 최악의 형태를 형상을 지금 말씀해 주신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야만이 출구가 나온다. 그렇죠. 예,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은 지금 왜 괴물적 현상이냐면 가장 극단적인 15세기, 16세기, 10세기 이때부터 조금씩 남아있던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예. 복음주의자들. 여기와 가장 지금 코인이란 탈중앙화, 탈집중화된 코인과 테크와 이런 최정치된 이것이 지금 괴물처럼 결합되어 있잖아요. 예. 새로운 권력이. 이 괴물처럼 결합되어 있는 이것이 진짜 우리한테 위협이라는 거예요. 지금 진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죠 지금. 그리고 그 괴물은 트럼프 같은 사람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지 말끔하게 생긴 AI형 인간이 나와서 실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전조다. 출발이다.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교수님 저는 흔히 야, 저 트럼프 계엄하는 거 아니야? 트럼프 탄핵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트럼프라는 인물 한 명만 제거가 되거나 권력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 현상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게 안 보시는 거죠? 안 보는 거죠. 그게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항상 이론적인 사람들은 제가 이제 말하는 게 항상 사태를 볼 때 두 가지를 항상 동시에 봐야 된다. 20세기, 21세기 모든 학문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했어요. 구조냐, 주체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야, 트럼프가 문제야라고 보는 사람은 주체로만 보는 거예요. 주체의 문제로만 보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구조적인 문제다. 구조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구조와 주체가 함께 있다. 항상 작동을 함께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는 이 괴물적인 결합을 자기 신체 속에 해낸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에요. 누가? 트럼프 개인이. 트럼프가? 19세기 인간형이거든요. 한쪽으로 보면. 어디가 반듯해? 아니 술을 안 먹어서. 그러니까 제로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가 개인 사생활에서는 아주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면서 집에 와서는 반듯하게 예. 그 가부장으로서 행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담배 피지 마, 술 먹지 마. 본인은 딴 데 가서 뭔지 하는지 모르지만 예. 그런 트럼프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저 뒷면을 안 봐서 그렇지 우리는 다 지금은 현대 사회는 트럼프의 뒷면이라든가 앱스텐 파일 이런 걸 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미국 내에서도 지금 트럼프 그런 걸 안 보고 트럼프가 자기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자기 술 안 마시고 마약 안 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나오면 진짜 근사한 아버지인 거예요. 엄격한 아버지. 우리는 지금 그 뒷부분만 계속 트럼프를 보니까.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왜 괴물이냐 하면 그냥 나쁜 놈이면 괴물이 아니죠. 악마지. 괴물인 이유는 미국 사회에서 보면 어느 쪽에서 보면 아주 엄격하고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인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어느 면에서 보면 나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네. 미국 그 어. 트럼프는 원래 독일적 엄격주의가 있어요. 어, 근데 그걸 자의적으로 여기 가서는 자기는 우리 말로 개차반 같은 행동을 하면서 어, 다른 데 가서는 반듯한 얼굴을 하고 어. 이런 것들이 그래서 괴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괴물이다. 예. 어, 그런 괴물이기 때문에 마가이면서 마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음, 잘 보시면 마가하고 할 땐 마가들하고 만나보면 진짜 마가야. 근데 반대편에 가면 마가 반 마가야. 이게 되는 괴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괴물을 통해서 이 괴물적 상황이 지금 첫 번째 등장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이 끝났으니까 끝났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윤석열을 이 내란 재판이 중요한 이유도 윤석열은 이미 윤석열과 함께했던 세력들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사회를 주체의 문제로만 보는 거다. 구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거다. 또 다른 수많은 윤석열들이 그렇게 있다. 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도 봐야 된다. 구조를 바꿔야만이 그 윤석열들이 그렇죠. 이제 없어진다. 예. 없앨 수는 없으니까.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때 예. 이 전향이 된다. 그래서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네. 프레임들을 제가 설명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조를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구조를 한번 제국을 보라는 보고 거죠. 있는 거네요. 예. 아. 그럼 구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조는 또 뭐냐? 팩트가 아니에요. 프레임이지. 어, 항상 그 구조를 제시하면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반증의 예는 수없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반증의 예를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게 프레임화되면 구조가 프레임화되면 작동하는 거구나. 이게 늘 그 교수님하고 구조로는 다음 주에 예. 이렇게 어. 인문학 개론을 들으면 어. 살짝 이해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살짝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근데 그 다음 주가 되면 다 빠져나가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없어요. 요 말은 제가 시간 없어서 마지막에 할게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박구영 교수님하고 그 엄태웅 여기 음. 이제 그 수지 이렇게 우리 수지랑 저는 그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예. 뭔가 뭐라 그러나 하여튼 굉장히 좀 그 뭔가 부해진다 똑똑해지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어? 맞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사실 이런 말 내 쓴다 막 그러면 야 너 엄청 똑똑하다 야 막 그런 얘기 듣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최근에 지지난 시간부터 이제 들으면서 AI 관련해서 이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미래가 자꾸 그려지잖아요. 물론 그걸 갖다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는 그렇죠. 거지만은 부정적인 미래가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예. 몰고 가는 아까 박 교수님 그 어떤 주도자가 없다고 하지만은 주도자가 분명히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자기들의 세상으로 이렇게 나쁜 세상으로 몰고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잖아요. 예. 그래서 솔직히 저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AI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열광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예. 물론 우리만 안 한다고 해서 그 세상에 안 오는 건 아니라서 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약간 이론적인 세상 모두가 지금 미쳐가잖아요. 네. AI 때문에. 네. 그러면 거기서 20초 내로 끝내야 된대. 안 미친 사람만 미친 사람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미쳐갈 때는 같이 약간 미쳐주는 것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그 말이 정답이네. 그 말이 정답이야. 같이 미쳐야 된다. 네. 같이 돌면 된다. 네, 같이 미치자. 네. 오늘도 똑똑해졌습니다. 자, 조수진 변호사, 박구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